네, 어벤져 전략회 2월 12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서 지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2시간 만에 짧게 끝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에 비친 달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여러분들 주변의 삶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전체 경제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정말 안타까운 소식, 또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소식이 뉴스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들어왔던 707 특수임무단, 1공수, 3공수 특전여단. 이들은 사실 직업 군인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하사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직업 군인들이고 정말 고도의 훈련들을 받고 있고 또 언제든지 지시만 내리면 바로 북한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의 목을 따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춘 부대가 바로 이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원래 2월 3일까지 이 전역을 희망한 이 특전사가요. 특히 이제 상사 계급의 경우에 2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6명 정도만 전역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26명이나 지금 전역을 신청했다고 그러고요. 중사 계급도 전역 신청이 26명이었다고 합니다. 전년에 11명이었는데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부사관급 간부들도 군의 이탈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부심과 정말 나라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버텨오면서 어려운 훈련들을 견뎌내 왔던 것이 바로 707 특임여단입니다. 그날 김현태 여단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이 철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구벅 숙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가면서 했던 그 장면이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버텨왔던 우리 특수임무단 또 공수단 이 장병들이 예전에 비해서 4배나 많는 지금 전역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왔는데 계엄군이라는 그 오명, 네. 그게 이들을 더 이상 군에 있지 못하게 하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러려고 직업 군인이 되었나 하는 그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죠. 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이제 바뀐 게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 네, 그건 아무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진술의 일관성도 별로 없는데,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군사 정권이라고 비판받았던 박정희 정권, 네. 전두환 정권 때도 비상계엄이 여러 차례 발동이 된 적이 있지만 계엄군이 네. 국회 안으로 진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계엄군이 국회 외곽에서 출입을 통제한 적은 있었지만요.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어찌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지, 그리고 그런 여파 때문에 저렇게 직업군인들의 그 이탈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제만 보더라도 네. 카드 사용액 있잖아요. 네. 그 계엄 일어나고 한 달 동안 29%가 줄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네. 한 5천억 정도 줄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등에 대한 일괄적인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5%. 우리나라도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월 12일까지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일체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뭐 장관들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본인하고 직접 통화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이러한 지금 시스템인데, 그래서 각국의 지금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까지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정상회담은커녕
전화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익은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참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 현대제철 그래도 철강이 지금 일본 때문에 아니 중국 때문에 꽤 어려운 지경인데 이제는 또 미국으로 가는 또 이 물량 자체도 지금 줄어든다고 하니까 기존에 그래서 지난번 1기 때는 쿼터제를 했어요. 네. 좀 물량은 줄었는데 그래도 관세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25% 철강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포스코라든 이런 데 정말 좋은 직장이었는데 요즘 가동률이 썩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우리 철강의 우리 효자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참 이 위기입니다. 잘 네. 극복해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번 주말이 아니죠. 이번 주말이죠. 네. 광주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집회를 하기로 하다 보니까 강기정 시장이 뭐 극우파들 안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박균택 의원이 반대 집회 장소를 하나 추천을 했어요. 장소를 추천하면서 어디로 추천을 했냐 그러면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동 160번지 여기가 적합하다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주소를 찾아보니까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고 합니다. 저 입이 쓰레기네요, 진짜. 참 기가 막히네요. 아니 무슨 광주는 무조건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만 허락해 주는 건가요? 이게요, 그 강기정 시장의 그런 조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본인의 어떤 주관적 잣대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건데, 저도 뭐 세이브 코리아에 등장해서 뭐 주요 연사들이 하는 내용 중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어엿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질서를 파괴한다든가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표현의 자유로서 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자유주의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강기정 자유주의 공부 좀 더 해라. 이겁니다. 예. 공부하겠습니까? 맨날 막 싸움할 줄 알지. 그러니까 강기정이 싸움 잘해요. 그러니까 네. 전남대 8회학번 삼민투 위원장 네. 그 주먹으로 운동권 시절부터 주먹으로 유명해갖고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한다고 그때 왜 18대 국회에서 김성회 그때 김성회라고 육군 유도. 대령 출신 육사 네. 출신 그 타이슨의 핵주먹인데 그 아구짱한테 잘못 때렸다가 맞짱 떴죠 그때. 역으로 한때 맞고는 네. 거의 그냥 네. 맛이 갔죠 그때. 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자 그리고 2030 세대들에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박구용 민주교육연수원장이 오늘 뭐 자진 사퇴를 했네요. 아마 앞으로 자기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0 걱정하기 전에 너나 좀 걱정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좌 추적 즉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이 유시민 등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걸 TBS가 이걸 내보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오늘 법원이 TBS와 황희석이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유시민도 결국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죄를 받았는데. 유시민은 1,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유시민의 이 변신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요즘 보면. 그렇죠. 제가 어제 뭐 이쪽 좌파 쪽 인사 하나를 봤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자기가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참 저렇게 입장이 오락가락 뭐 오락가락이 아니죠. 하여튼 승자 편에 그렇죠. 요새는 대세 추종주의예요. 네. 참 그걸 무슨 진보의 어떤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맨날 20년 동안 저 홍 시장하고 또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참 그 입이 참 그래서 제가 참 제 입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유시민은 3,000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도 잘 기억 못하는 거를 저렇게 우리 참 우리 기억하시는지 어벤져스 독자님들이 참 대단하세요. 예, 뭐 정말. AI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챗 GPT 물어볼 걸. 네, AI 물어보면 뭐 바로바로 대답하니까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윤 대통령하고 어제 현재 심리에서요, 이 정청래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완전 깨갱해 버렸습니다. 무언 때문에 정청래가 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 보면 이 정청래 과거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정청래 과거를 한번 탈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세탁기 들어가요. 네, 오늘 뭐 거의 AI 세탁기 한번 넣어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이 작년 3월에 이미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때 무슨 배경으로 했는지, 이 3월이면 바로 총선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제 꽤 아마 중요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요.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가 잘 압니다만은 말이란 게 바뀌는 게, 그래도 정치인들은요 이렇게 좀 서서히 말이 바뀌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말이 휙 바뀝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바꾸는지. 예. 본인 스스로도 말을 바꾸는 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어떤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또 한 번 말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